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5강의 이성의 암의 한계. 이 전 시간에는 이성하고 원인자, 본질, 이것하고 관계성 이야기했죠. 그게 한계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초월에 대한 것하고 선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풀지 못했던 것, 이성이 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없는 초월의 세계는 인간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험적으로 인간의 유전자 속에 좀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의 세계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인간의 내적 구조가 이것과 서로 이제 상호작용할 준비가 선험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적인 잠재적 가능성인 선험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 이것보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개발한다고 그러죠. 이런 뜻인데, 즉 외부 세계가 인간으로 들어오는 이 통로 역할을 선험이 해요. 선험. 신으로부터 우리 인간 피조물 이 세계 속에가 이 선험이라는 게 DNA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원인자와 인간을 포함한 피조 세계와의 관계인데요. 원인자의 구조를 닮은 인간과의 관계 설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통합적 이해가 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초월은요, 이 원인자예요. 아까 원인자 그 자체가 초월이에요. 사전적 의미로요, 이 초월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넘어서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인식론에서는 인식으로부터 독립됐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인식작용에 의해서 성립된 거 아니다고 한다면 모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자립적으로 오히려 대립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피조물과 관계에서 통합적으로 보면은요, 이미 피조물의 그 인식 주체가 사람인데 이 속에 선험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대립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유추하면 초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깔끔하게 그 감성계, 지금 자연 세계에 있는 것에 대한 법칙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성 그 자체만 가지고 해서 법칙성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의미합니다. 선험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원인자, 즉 초월에 대한 속성인데요. 사전적 의미로 선험 인식의 성립 근거를 외부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이 아닌 이미 주관적 선천적 요소에 이렇게 이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칸트가 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식은 사물의 고유한 존재인 물 자체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주관의 선천적 형식인, 이게 선험 속에는 시간하고 공간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러면서 이제 범주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존재해요. 칸트의 선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상당히 맞은 말입니다. 선험은 인간 인식이 경험 세계인 감성계, 감성계가 자연계니까 이것과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선험 알게 되면요, 이 자연계 감성계 법칙이 그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초월 법칙을 만들고 그 초월 법칙 가지고 이쪽에다가 이 인간의 윤리랄지 이런 것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그 대단히 중요해요. 선험을 알게 되면요, 자연히 원인으로서 초월도 알게 되죠. 즉 초월이 우리 인식의 이성 속에서만 독립적으로 존재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감성과 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가치를 위한 이성과 감성의 관계 설정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 대한 반성이 일단 선행돼야 됩니다. 첫째로 이성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철학에서는요, 이성만이 인간답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것을 이성 바탕으로 해서 가치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머릿속에서 이 한계, 이게 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성에 의해서만 현실과 일치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 머리에서 짜내면 그거 현실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비록 뭐 어디 뭐 그 유명한 철학자가 했다 하더라도 기억하시죠? 헤겔 절대 이성이 이거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제시한 게 국가인데 그 제시했죠. 이게 바로 이성이 만들어 놓은 현실은 국가에가 다 나와 있다. 프러시아예요. 그 전범 국가 아닙니까? 그 패전국. 좀 약간 모순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감성에 대한 반성입니다. 인간에게 감성에 대한 것은요, 엄청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감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가치랄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동물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감성은 인간답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성에 감시받아도 감성이 원래 그런가 이렇게만 생각해요. 통념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그 감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뭐 그냥 종잡을 수 없고 기준도 없고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성해야 돼요. 특별히요. 서양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뭐 스마트, 엑설런트 이런 그 이성적인 단어거든. 그거 완전히 칭찬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모션이란 이런 단어는요. 이것은 자기를 갖다가 모욕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구만요. 그래가지고 그 드렁큰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모셔널 하다고 하니까 그 뭐예요? 그러면 이모션이라는 것이 감성, 감각을 자기가 얼마나 폄하시켰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드렁큰이라는 거 주정뱅이잖아요. 주정뱅이는 이성이 오락가락한 것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감성이 열등의식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감성에 대한 이성의 이해는 이성은 신적인 것에 비추어서 감성은 동물적인 것으로 규정하고요. 그러면서 인간 욕망애가 실은 가치 있는 그 미를 갖다 지향하는데 그걸 반감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거 반성해야 돼요. 가치를 지향하거든요. 본성적으로. 이성은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개념에 의한 사유 능력인데 감성은 약간 수동적이고 이성은 능동적인데 그래도 이성이 뭐 하려면은 감성으로부터 그 소재를 갖다가 제공받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서양 사상에서 이성의 의무가 감성을 갖다 감시하고 극복하고 뭐 요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러고 또 사람은 이성이 만들어 놓은 도덕 법칙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행위를 하면 이거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 서로 반성하고 이거 뭔가에 대해서 관계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성하고 감성의 조화로운 통합적 그 관점이 새로운 관계 설정 내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 주제 BTS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고 그렇게 해요. 그 누가 말했죠? 누가 문화의 세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념상 전부 다들 지금 21세기 이후는 이 문화의 세기인 줄 알아요. 그리고 문화의 경쟁력에 의해서 국가의 순위가 매겨져 버려요. 누가 문화를 갖다가 고급 문화를 갖다가 향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화 산업으로 이거 발전이 됐어요. 문화 컨텐츠 가지고 돈 버는 세상이 됐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있다 이걸 떠나서요. 사람한테서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꿔져 버린 겁니다. 근데 요즘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BTS가 세계적인 관심 끌고 있죠. K-팝, K-드라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뭐 글짓고 뭐 지식 있는 사람이 최고고 이건 뭐 농사 짓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더 하급인데 그 중에서도 뭐 요즘에 뭐 옛날에는 뭐 이거 예술 영역에 있는 거 뭐 딴따라랄지 이렇게 상당히 평화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국위선양도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한다라는 거 이거 행복감 주잖아요. 그거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감성 영역으로서 예능을 지금 현재 가치 있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얘들도 뭐 여기에 자기가 소질 있고 그러면 과감하게 그쪽으로 뛰어들어가요. 근데 우리 교육이 거기하고 상관관계가 있었는가? 이거 한번 좀 의문스럽죠?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전통 교육은 이 텍스트 중심의 교육이에요. 교과서 중심 교육이에요. 예, 암기하고 이해하고 이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전인교육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전인교육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정의가 지적 영역, 정적 영역, 의적 영역 이것이 이 통합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약간 그 통합 사상이에요. 그래야지 전인이 올바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한 18세기 후반부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 뭐 여러분들 그 페스타로치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전인교육 그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노자교육이라고 해서 뭔가 만지고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전인적인 인간상이 된다. 이제 프로벨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이후에 아동교육에서 이러한 교육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뭔 뜻이냐면 감각교육하고 지식교육의 통합인데 감각교육 하면 약간 예체능 교육이에요. 옛날에 예체능 교육 같은 것은 중세 때는 아예 안 시켜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사람을 가지고 이 감각이랄지 이런 거 이거 밖으로 하면은 그 맑은 정신이 이것이 혼탁해져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 통합교과 과정이 1982년이니까 그때 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실은 출발합니다. 통합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전인교육을 말해요. 그러면서 1995년 6차 교육과정에서는 여기가 창조성 교육이 아주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과과정이 전인교육, 통합교과과정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우리가 7차, 개정 7차에 와보면 2005년 정도 되면 창의성 교육을 아예 그냥 삽입을 시켜요. 거기에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 창의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전인교육이 안 되면 이 창의성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창의성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행복교육이에요. 인본주의 교육이고 행복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입시지옥이라는 그런 말은 많이 듣고 있어요. 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동안에 전인교육이랄지 창의성 교육 이런 교과과정 요거 얼마나 돼 있는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뭐 K-팝이랄지 K-드라마 이런 문화 콘텐츠 해가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뭔가 그 뭐 위상이 발돋움 되더라고요. 이거 우리 민족성도 있지만은 교육이 나름대로 뭔가 이거 교육 과정이랄지 이거 변환되면서 거기에 대한 나는 결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는 새로운 감성의 가치가 요구되는 시대예요. 감성이라는 것이 기쁨하고 행복, 미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은 이제 미라는 것은 지금 뭐 예술의 전유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일반 속에 통합적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창조라는 것은 미를 이제 지향해야 하고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미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창조성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고 창조성이 아주 그 중요한 건데 현대를 사는 현대인이 지금 현재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 계속 풀어나갈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 여기에 나온 그 단어들은 내가 이제 이거 뒤에 계속 감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으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에 5강에서 문제점 뭐일까요? 딱 함축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이성을 통해서 원인자에 해당되는 초월과 피조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선언, 이 관계 연결짓지 않고 알 수 없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풀면 돼요. 해결점은요. 이성과 감성의 반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초월하고 선언의 이해가 가능해요. 그럼으로써 이 감성계의 법칙을 인간이 자각해 가지고 법칙화 시켜 가지고 이것을 하는 메커니즘 만든 거 이것이 해결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